결산 시 분배해야 될 항목만 시험지에 써가지고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4문제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나오면 수동하고 자동으로 빨리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의 세계를 외우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 분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분류, 그 다음에 대손분담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분계. 그 세계가 아니면 직접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소스를 잠깐 말하면 해당되는 자동이 아니다. 일반적 입력을 눌러서요. 12월 31일 치고요. 여기에다 입력하면 돼요. 다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창을 닫고요. 자동으로 분배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결산자를 입력을 누릅니다. 누르고 기간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 쓰는 부분에 1월에서 12월을 입력해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월에서 12월. 그리고 창이 하나 나오는데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잘 봐줘야 돼요. 그 위치가 바로 지금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고자산 정리후라고 나오고 기말의 창고에 얼마 있다, 식사한 게 얼마 있다라고 나오면 결산 분행 금액에 기말의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년 거 상품 팔고 남은 거하고 올해 상품 사온 것을 우리가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기권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끌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것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2개를 더하고 팔고 남은 거를 넣어줬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팔려나간 금액,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차별의 상품 매출원가, 대별의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거 나온다고 그랬죠.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전산회계 2급이 회사가 도매 순위업이다 보니까 그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비 일반관리비에 감가상각비란에 시험에서 감가상각해야 될 유형자산이 나와요. 그 나오면 이 회사가 결산 시에 감가상각해야 될 유형자산 차량은 얼마, 비품은 얼마다라고 좀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주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분담금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손분담금 설정하는 거 매출 채권만 나오고요.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상각할 금액을 해당되는 자리, 판관비 밑에 대손상각, 외상매출금과 받으렴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에 넣으려면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얘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은 상단에 F8 대손상각, 이 메뉴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F8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서 오늘 회사에 12월 30일 현재, 당사에 12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다. 그럼 이걸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해당되는 각 채권의 대손분담금 잔액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1%의 대손분담금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 잔액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분담금. 그러니까 받으러도 마찬가지로 이 잔액 곱하기 1%, 빼기 해당되는 대손분담금의 잔액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져다가 넣는 거고요. 이 금액을 넣고 싶으면 하단에 결산 반영을 누르면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금 시험에서는. 예능에서는 계산해서 그 사진 설명이나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거 쓰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2개만 대손분담금 설정하라고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메뉴를 띄웠더니 여러 개 보인다 그러면은 그 2개만 할 거니까 옆에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워야 돼요. 그 2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이 지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개만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외상매출금 하나만 대손분담금을 설정하고 싶다. 받으러 오면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정하기 싫다. 그러면 이 자리를 지우면 돼요. 이거 지우면 해당되는 자리에 반영이 안 됩니다. 지우실 때는 여기다 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거나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져요. 그러면 해당되는 칸에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있으니까 거기. 그 외에도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이제 메뉴가 있고 그러지만 시험 시에는 우리가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 실무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다 넣고 그렇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간 내용이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돼가지고 산출이 되면 그걸 반영을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정자산 등록 목록을 없어요. 한 단계 급수로 올리면 전산액이 1급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요, 이 메뉴 하나만 쓸 거예요. F8 대손상각. 이렇게 된 다음에 다 넣었다. 그 자동에 해당되는 거. 상단에 뭘 누르면 되냐면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시면 그 이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입력만 하고 가만히 놔둬도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하려면은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전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일반 전표에 잠깐 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를 해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걸 A를 해줘야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A를 해줘요. 이 해주고 나면 자동으로 결산 문제 했다고 나오고요. 이 메시지 확인하고 창을 덮고 시험 볼 때는 굳이 가서 확인을 안 하는데 일반적 비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시험 볼 때 확인까지 안 해도 되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12월 30일을 치면 우리가 넣었던 그 데이터가 감가상각이 돼서 들어갔어요.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3개는 넣어볼게요. 시험 범위가 3개니까. 예. 먼저 삭제하고요. 예. 입력한 거 지우고 다시 하고 싶으면 결산 문제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 번역 등이 다 삭제가 돼요. 분기한 내용이 삭제돼요. 그래서 분기를 잘못했거나 그럴 때는 다시 들어와서 결산 문제 삭제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팔고 남은 게 100만 원어치 남았다 해볼게요. 그러면 팔려 나간 거는 이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계산하면 2200에서 100만 원 빼니까 2100이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0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은 1%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확인하고 2개 맞으니까 내부를 두고 결산 방향 눌러요. 그런 다음에 분기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F3 전표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눌렀어요. 예. 그리고 자동 결산 문제 완료 나오는 창을 닫고요. 일반적 분기에 가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그 3건에 대해서 분기를 했어요. 이 분기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상품 팔린 거는 차별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하고 얘가 결산 시에 자동으로 분기한 거는 분기번호 4번, 5번 했어요. 4번, 5번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거죠. 일반 전표 입력 처음에 이거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분기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분기죠. 예, 차별 분기한 건 이렇게 4번, 5번으로 분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분기한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 분기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에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하고 차변의 감가상각 대손 상각비는 하나 묶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직접 분기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이걸 자동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이 해주면 나머지 내가 다 자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산표는 프로그램이 메뉴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메뉴 사용 방법을 좀 말하면 결산 수정 분기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산표에 먼저 들어가서 시산표 작성이니까 시산표는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1월 1일을 제일 먼저 쳐요. 1월 1일 친 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 거 자료 정확하게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만약 오류가 떴다 그러면 작년 거 보고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시험 볼 때 작년 거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고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잘못 고치시면 여기 오류가 뜹니다. 1월 1일 치면. 1월 1일 거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1월 1일은 이제 정기거 데이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월의 마지막 날짜요. 그러면 1월에 일반전 변경에 따른 거래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오류가 뜨면 여러분이 금액을 잘못 쓴 거예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발생되면 그걸 찾아내는 표잖아요. 정부에다 옮겨 적다가 즉 총계정 원장에다 옮겨 적다가 잘못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저렇게 했어요. 2월이면 2월 말일, 3월 이렇게 쭉 써가지고 12월까지 입력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12월까지 확인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안 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장부에 정확하게 정리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하니까 시험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입력한 거 그 달에 정확하게 맞는지 점검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산의 절차들을 잠깐 해보면 그 다음에 수정분계는 얘가 못하는 거는 직접 일반 옆에 넣고 수동 결산분계라고 그랬죠. 얘가 하는 거는 결산율 입력도 한다요. 그래서 결산율 입력을 이용하면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니까 무조건 계셔야 돼요. 그 세 개. 기말의 재고자산, 상품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 두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 번째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거라 이거. 그걸 놓고 상단에 분계하라는 F3 뭘 누른다고요?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상단에 있는 뭘 쓰면 돼요? F8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처럼 표지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게 두 개는 이 두 개를 빼 나머지는 설정을 안 할 거니까 우리 회사가 채권이 있으면 이게 다 나와요. 프로그램 자동으로 지워야 되겠죠. 이때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거나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리고 결산 방향 누르면 됩니다. 그거만 쓸 때 주의하면 되죠. 그리고 분계하라고 이거 꼭 눌러야지 분계가 돼요. 이걸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단 결산의 일절 잘 끝난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